밧줄은 제일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 그 전체도 끊어진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다. 자신의 림프 시스템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 사람들은 모두 통증과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가장 약한 곳에 통증과 불편함이 온다. 따라서 신체의 어디에 발병했느냐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라. 그 통증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포가 미쳐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했다는 사실 말이다. 암도 마찬가지다. 내가 계속 강조해온 암이 발생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암은 같은 암이다라는 말은 다른 질병에도 모두 적용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환갑이라고 따로 거창한 생일상을 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팔순잔치를 해외여행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학의 도움으로 살아갈 날은 분명 늘었는데 문제는 안 아프면서 오래 살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프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도 자식도 없으니까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입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은 Fit for Life, A New Beginning. 직역하면 삶에 맞는 새로운 시작, 삶에 적합한 새로운 시작 정도의 의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역보다는 이 책의 주제에 맞게 책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질병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아주 간결하고 극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하비 다이아몬드는 20대까지만 해도 병을 늘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복통, 편두통 등 온갖 통증에 시달렸고 여기에 약물 부작용에 우울증까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심신이 고달픈 시절을 보내다가 그의 나이 25살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하자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아메리카 횡단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인연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연위생학에 조예가 깊었던 그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위생학 관계서적을 수도 없이 읽고 본인이 실제로 체득하면서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TV 프로그램 쇼에 출연하고 강연도 하고 그가 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출간 이후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그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알려진 많은 병들은 습관을 고치면 낫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끊고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만으로 타고난 신체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 암까지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식물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소위 전문가들을 향해 본인들은 정작 해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나 상상만으로 안 된다 얘기하지 말라 질책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체득하고 또 그의 처방으로 많은 치유 사례를 경험한 확신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9챕터로 나누어 몸 청소의 중요성, 질병 진행의 7가지 단계, 암의 원인과 그 치료, 림프 시스템의 역할과 중요성, 몸에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과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단기간 실천법인 모노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들을 각 챕터에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 청소는 왜 중요한가? 차의 외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차의 내부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물 청소를 하고 광택을 내고 새 페인트를 칠해서 신형 고급차처럼 보이게 해도 소용없다.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처럼 당신의 몸도 연료, 즉 음식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질 때 새 엔진 오일로 갈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몸은 그 찌꺼기와 독소를 스스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가 어떻게 700만 년을 진화하면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남았겠느냐 말이다. 인간의 몸은 아주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전혀 생소한 환경에 노출되면 삐걱거리고 아우성을 치기 마련이다. 결국 독소와 찌꺼기가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다. 당연히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된다. 그런 독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많은 방송이나 광고 매체에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되는 비밀이라거나 핵심 열쇠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만 연구해온 내가 보장한다.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내부 청소, 즉 독소 제거다. 내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몸 내부를 청소해서 생생한 활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각종 통증과 질병의 위험에서 손잡아 구해주는 일이다. 당신은 이런 대청소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나는 어떻게 이런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면서 병원에 돈과 시간을 헛되이 헌금했을까 하며 한탄할 것이다. 왜 어떤 차는 5년 타고 폐차하고 어떤 차는 50년 타고도 생생한가? 왜 어떤 사람은 약과 수술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50에 죽고 왜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100년을 생생히 살다가
잠자듯이 평안하게 세상을 마감하는가? 온갖 미끼와 현학적인 의학용어로 당신의 몸을 유린하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라.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중요한가?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료인 음식이다.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하며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넣고 지방을 넣지 않으면 된다.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된다. 화학물질과 중독성 물질과 정제약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된다.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독소를 배출하게 된다. 공장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절로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음식 말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한 음식으로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식과 내부 청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인간은 에너지만 넘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불편하며 지친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고갈된 상태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당신은 에너지를 볼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나 활기찬 사람을 보면 금방 에너지가 넘치는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이란 에너지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육체적 과정도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피를 팔팔하게 순환시키고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몸의 더러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암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당신의 병원 의사와 달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100조 개의 세포다. 모든 세포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의 군인과 같다. 세포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뇌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 수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순차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진행된다. 어떤 세포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 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다. 독성 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미쳐버린 세포라고 말할 수 있다.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 암세포는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확산한다. 정상세포들은 두 세포가 서로 맞닿게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제멋대로 성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암세포는 무한정 성장하다가 결국 종양을 만든다. 종양은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먹이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연위생학의 관점에서 보면 범인은 독소다. 정상세포는 수년 동안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마침내 미쳐버리게 된다. 암이란 세포가 오랫동안의 화학적 변화를 통해 돌연변이 상태로 진화한 결과물이다. 암이란 것이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물질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당신은 깨우쳐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암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암이다.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많이 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많이 걸리고 지나친 육류의 섭취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암일 뿐이다.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돌연변이화된다. 잠을 자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암에 걸렸다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암세포 하나가 12개 암세포로 되는 데에는 1년이 걸린다. 이와 같은 속도로 볼 때 연필 심지만한 크기로 변하려면 6년이 걸린다. 결국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암이란 생활 습관병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는 이유는 독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바로 그때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말은 너무 오랫동안 독성 물질이 몸에 주입되어 세포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를 뜻한다. 이때 암은 전이하기 시작한다. 암이 시작한 장소에서 쏟아져 나와서 다른 장소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예방법으로는 소용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물론 상황은 더욱 나빠지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암이 일단 발생했다고 해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암이 눈으로 확인되는 크기로 자라기까지 1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질병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7가지 단계를 거친다. 7단계 중 앞쪽의 6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건강한 당신의 몸에서 완전히 미친 세포들의 결합체가 자리를 잡기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거기에다가 당신의 몸은 이 미친 세포들을 치료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림프 시스템은 몸 안의 쓰레기 청소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체 방어 메커니즘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방어 시스템, 즉 면역 시스템의 사령탑이 림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액체 성분의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소변을 보는 기관은 방광이다. 그러니까 소변의 전 과정이 면역 시스템이라면 방광은 림프 시스템이라는 말이다. 면역 시스템의 최종 과정을 관장하는 것이 림프 시스템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범인은 독소다. 독소보다 더 중요한 질병의 원인은 없다. 그러나 범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형사도 있기 마련이다. 그 형사가 바로 림프 시스템이다. 따라서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소와 함께 림프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림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연골 조직, 손톱, 머리카락 등을 제외하고 당신의 몸은 림프 시스템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몸의 분비선과 신경계 네트워크를 큰 그림으로 펼쳐본다면 미세하고 촘촘한 망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주머니들이 림프절이다. 림프 주머니는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으로는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느낄 수 있다. 목 주위, 턱 밑, 겨드랑이, 배 안쪽, 다리 안쪽의 사타구니에 수없이 많은 림프 주머니가 위치해 있다. 비정상적으로 큰 림프절도 있다. 입을 열면 맨 안쪽에 보이는 것, 바로 편도선이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의사들과 돈을 사랑하는 의학업계에 의해 불필요함으로 제거해야 하는 혹으로 여겨졌었다. 그들은 겁먹은 환자들을 위협해서 완벽한 독소 제거 장치를 제거하고 돈을 챙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다. 편도선은 목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위치해서 그곳으로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와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을 걸러내는 림프 시스템 중 가장 위대한 청소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이다. 전능하신 신께서 인간의 몸을 완성한 후 어찌 그 청소부를 그곳에 넣는 것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편도선이 부어서 커지면 음식을 삼키는 것이 불편해진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봐, 먹는 것을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내가
바이러스와 잡균들을 모아서 청소하고 있는데 바빠서 그래.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자연위생학과 몸의 기본 원리를 깨우친 사람은 편도선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먹는 것을 그만둘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목 안쪽의 위대한 청소부를 악마라는 이름으로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 기념으로 아이에게 커다란 아이스크림 한 사발을 선물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자행해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림프 시스템의 생리적 기능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독소가 몸에 쌓인다는 사실과 그것이 제거되지 못하면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과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되며 나중에는 세포가 미쳐버린다는 사실과 그러나 이 전 과정에 우리의 위대한 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몸 안에 독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이다. 이제 당신은 암이라는 것이 그동안 당신이 생각해온 것과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식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암이 나도 몰래 우연히 생겨서 몸을 망치는 악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당신은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당신의 생활 습관을 탓해야 한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당신에게 알려준 몸의 경고음을 무시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가치료를 하느라 아플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던져주는 약으로 비상벨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자르고 쿨쿨 잠을 잤던 당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의 몸 어디가 부었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약간의 덩어리나 멍울 같은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림프 주머니가 부어있다는 상태다. 그 피부 밑에서 림프와 독소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다. 너무 많은 독소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깡패짓거리를 못하도록 림프 주머니에 모아두고 하나씩 제거하는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당신은 몸 어디가 좀 부었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림프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치유 현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부어오른 림프 주머니는 끊임없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하나가 발견되었다 해도 깜짝 놀라 돈다발을 들고 가서 의사의 뒷주머니에 꽂아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지금 당신의 몸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독소의 무리를 림프 주머니에 가둬두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몸 밖으로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그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몸의 가장 중요한 자가치유 능력이다. 프람 여사의 편지 한 장.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46살의 가정주부이자 엄마인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10년 전 저는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수술, 심지어는 골수 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장례식장으로 보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으로 고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훌륭한 대체의학 의사를 만나 그의 엄격한 식단을 따랐습니다. 5주 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몸에는 암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암과의 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저를 치료한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맨 처음 권한 책은 바로 당신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에 근거한 이 책이 저와 제 남편을 감동시켰고 제가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의료계의 정반대편에서 진실을 외치고 계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선생님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자유인이 된 앤 프람으로부터 엉망진창으로 황폐화된 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3가지를 실천했다. 첫째로 음식을 통제해서 독소를 완전히 제거했으며, 둘째로 그녀의 모든 음식에서 동물성 음식을 제거했고, 셋째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긍정 마인드로 바꾸었다. 이 결과는 미쳐버린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줄 것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가녀린 여성에게 일어난 일은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미쳐버린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다. 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 외의 모든 질병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당신에게도 있다는 말이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 다이어트라 부른다. 모노 다이어트를 아주 현명하게만 실천하면 세상의 모든 방법보다 림프 시스템을 잘 청소할 수 있고 림프 시스템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단식은 예외로 둔다. 나의 경우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노 다이어트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나는 30년이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 왔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정 기간 동안 채소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 또한 누구든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연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서 생생한 건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병이 난다고 합니다. 공장을 거쳐서 나온 음식 말고 밭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식사를 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건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노 다이어트를 일주일에 이틀씩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비우는 게 채우는 것보다 힘드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